안녕하세요. 그린이신입니다. 오늘은 아웃라인 스티치로 리본을 표현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약간 저만의 팁. 그래서 아웃라인 스티치로 이렇게 리본을 표현하는데, 아웃라인 스티치는 선을 대부분의 이렇게 줄기나 선을 표현하는 기법인데, 그 스티치로 이렇게 안을 다 채우는 거, 그걸 아웃라인 필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웃라인 스티치와 아웃라인 필링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먼저 제가 다른 가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의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자, 저의 늘 대표적인 사진, 그 딸이 찍어준 사진인데, 이 아이는 만든 지 한 4, 5년? 제법 많이 됐어요. 제가 처음으로 제법 크게 이렇게 그 가방으로 만든 그런 아이인데요. 이때 사용되는 게 여기 이렇게 리본 보이시죠? 이 리본이 아웃라인 필링이랍니다. 자, 저는 세탁도 해요. 뭐 자주 할 수는 없고, 자주 할 수는 있지만 이 핸들을 다 이렇게 새로 떼내고 핸들을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게 번거롭기 때문에 세탁을 자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원래는 여기가 제가 굉장히 예쁜 핑크, 그 다음에 아니면 빨강, 하여튼 그런 색깔의 핸들을 달았는데, 이번에 세탁하고 새로 달면서 새로운 기분으로 하려고 라임 색깔 핸들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세탁을 해도 괜찮아요. 그죠? 세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아이가 아웃라인 필링으로 표현한 부분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대로 매듭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실을 이렇게 검지죠, 그죠? 검지 위에 놓고 가로로 바늘을 사용하려고 하는 바늘을 이렇게 끼웠어요, 그죠? 이렇게 끼우고 나서, 자, 수직으로 놓고 살짝 잡아요. 하나, 둘, 셋. 이번엔 4번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그대로 쭉.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깨끗하게 생기거든요. 자, 잘라내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올렸어요. 하나, 둘, 셋. 그대로 쭉.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웃라인 스티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웃라인 스티치 하기 전에 제가 사용하는 수성펜, 좀 정확한 펜 보이죠? 일제 수성펜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까요? 아니네요. 이렇게 해야지 제 펜이 나오죠, 그죠? 이걸 차코펜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생긴 펜이 제가 사용해 봤을 때 수용성 심지에 이렇게 그렸을 때 번지지 않고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갈색 수성펜을 이용한답니다. 수성펜이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수성펜으로 이렇게 도안을 그렸어요, 그죠? 도안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술을 넣고, 수성펜이 좋은 점이 이렇게 물을 뿌리면 깨끗이 없어져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펜이랍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이 좀 중요한데, 저는 돌려서, 그때 심지 그릴 때 제가 한번 설명은 드리긴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아웃라인 스티치 할 때 항상 왼손으로 이렇게 잡는다. 그리고 위에부터 해볼까요?
다시 왼손으로 잡는다. 그리고 위. 왼손으로 이렇게 잡는 이유가 만약에 잡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 아래로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걸 스티치 이름을 좀 나눠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아웃라인 스티치로 그냥 정하고, 제가 하는 아웃라인 스티치는 항상 왼쪽 손을 잡고 이 바늘이 실 위로 와요. 그러면 요런 라인이 생겨요. 제가 그림으로 항상 설명드릴 때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서 나중에 선으로 연결되는. 자, 이게 수틀이 작아서 10cm가 사실 스노키가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볼까요? 심지 뒤에 저기 이렇게 퀼트 솜 뒤에 바늘땀이 보여도 되고요. 아니면 보이지 않게 살짝만 떠도 됩니다.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놔두지 말고 이렇게 바짝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이런 바늘땀 지금 안 보이죠? 이만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굳이 바늘땀을 꼭 다 보이게 이렇게 깊이 떠야 되는 것도 아니고, 깊이 드셔도 되고, 그냥 요 원단 정도만 살짝 드셔도 돼요.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스티치는 아웃라인 스티치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죠. 선을 표현하는 기법이 몇 가지가 되는데, 그 가장 여러 가지 중에서 뭐 백스티치, 그 다음에 뭐 러닝 스티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체인 스티치도 되고. 그런데 아웃라인이 가장 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깔끔하고 쉽고. 자,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 스티치를 하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요렇게 시작을 해서 돌아갈 때 저는 요렇게 밖에 시작한 건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한 거는 이렇게 밖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게 저는 왜 도안 없이 그냥 술을 놓을 때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끊기지 않고 훨씬 좀 자연스럽고 예쁜 느낌? 여기는 조금 지금 지워졌네요. 그죠? 자, 이렇게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자, 제가 관절이 조금 안 좋아서 아주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하고 아이도 빨리 낳았어요. 23세 결혼을 하고 25세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안고 있으면 1시간 이상 못 안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업지도 못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보고 류마티스기가 있다는 거예요. 류마티스, 25세 류마티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너무 깜짝 놀라서 그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류마티스, 이건 그냥 제가 들은 얘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하고는 좀 다른데 류마티스기가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은 하면 안 되고 무거운 것도 들지 말고, 그래서 아이도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도 더 놓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막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꼭 듣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참고로 아이도 하나만 놓고 하나만 낳았어요.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이 요렇게 가도 돼요.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더 자연스러운데, 저는 필링을 설명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다시 돌아올게요. 요만큼을 했으면 다시 요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벌써 시간이 10분이네요.
이 시간을 정말 동영상 찍을 때 좀 누가 이렇게 붙들어 잡아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너무 길어서 지루하신 분들은 빨리 감기? 예전에 제가 빨리 감기 해서 올려드린 적도 있었는데, 다른 채널요. 이제 뭐 유튜브가 아닌 다른 카카오 스토리 이런 데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거 이름 말해도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스티치 그런 거 하면서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말씀드릴 건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요 끝까지 가면 참 좋지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서 그냥 마무리.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해야지 또 매듭 씹는 것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2번 정도, 그리고 이렇게. 저는 매듭을 이렇게 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짧게 잘랐거든요. 요즘은 조금 이렇게 길게 잘라요. 혹시나 싶어서. 그리고 자, 이렇게 바늘 길을 큰 걸 쓰면 실을 넣을 때도 너무 편리하고, 저는 좋더라고요. 바늘기가 얇은 것보다. 자, 이렇게 됐으면 다시 이제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로 다시 올라와요. 그렇게 올라와서, 자, 이렇게. 관절 얘기하다가 말았죠, 그죠? 그래서 언제부턴지는 모르겠는데, 손목을 이렇게 이용하면 뚝뚝뚝뚝 소리가 날 때가 있어가지고 가끔씩 저희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그냥 익숙해요. 여러분이 혹시 놀라실까봐 말씀드렸어요. 자, 요렇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진행하냐면 요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요렇게. 자, 이 부분을 조금 잘 하시면 훨씬 라인이 깔끔하게 잘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찍은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제가 그렇게 말이 느린 편이 아닌데 굉장히 말을 천천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주무시기 전에 틀어놓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유튜브를 만약에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화면을 먼저 이렇게 찍고 또 불필요한 요소들은 좀 잘라내고 그 다음에 더빙으로 설명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히 그런 방법을 할 줄 모르겠죠. 제가 유튜브를 11월 5일 시작했고 지금은 11월 지금 11일이거든요. 11일인데 이제 그 토요일에서 그 10일에서 11일 넘어가는 새벽 시간이에요. 그래서 딱 일주일, 채 일주일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않았는데 시작하고 나서 태어나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궁금한 게 많은 게 처음이었어요. 정말 자수를 배울 때 하고는 다르게 100가지 또 넘게 궁금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요렇게
리본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안을 이렇게 채워갈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다시 요렇게 할 거고 또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건데 이런 방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한번 채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돌아오셨으면 그 다음에는 요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게 더 예쁠 수도 있어요. 그걸 더 추천드리는데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도 몇 분까지 될지 모르겠네요. 자, 볼게요. 와, 벌써 15분이네요. 제가 참 이 시간을 계속 근데 그러면 말하지 말고 아이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빨리 수만 놓으면 될 텐데 하실 건데 수는 제가 얘기하면서도 어차피 이 속도로 나요. 이거보다 더 빨리 놓지는 잘 못해요. 자, 이렇게 아웃라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아웃라인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결이 예쁘고 깔끔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실이 이렇게 별로 많이 꼬이진 않았는데 아이고 카메라가 안 들리겠네. 자, 조금 풀어주면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잡기 때문에 바늘이 나오는 방향이 일정하죠. 자, 그렇게 하고 그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너무 궁금한 게 많이 생겼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들으셔도 뭐 저런 걸 못한단 말이야? 할 만큼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걸 유튜브가 아닌 다른 이제 자수 밴드에 제가 패키지를 구입하신 분들에게 보내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영상만 찍어서 올리는 걸 할 줄 알지 나머지는 거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화면 찍는 거 그것도 혼자서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가로로 찍는 거 할 줄 알고요. 오늘 지금 새롭게 시도하는 건 뭐냐면 피나네. 자, 여기서 이 부분에 갈 때 이렇게 그대로 진행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올라와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올라와도 돼요. 오늘 아무도 달라진 거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새로운 제 스스로는 조금 성장한 날이에요. 뭐냐면 지금 잔잔하게 음악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제 동영상을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음악이 오히려 없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설명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심심하고 다른 분들 보니까 동영상에 다 음악이 나오대요. 그래서 동영상에 음악을 이렇게 넣는 방법을 고민을 했는데 제가 여러 곳에 여쭤봐도 저의 실력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편집 같은 걸 지금 할 줄 모르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단순히 음악이 문제가 아니고 유튜브는 저작권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제가 예전에는 카페 수업이니까 카페에서 들으면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면 그 동영상을 조금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음악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 걸러내고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저작권에서 조금 자유로운 음악이 있거든요. 그 음악을 이렇게 동영상에
이렇게 조용하게 깔고 싶었어요. 근데 깔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몰라서 음악 없이 그냥 해야 되겠다 하다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요. 음악을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음악을 다운을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노트북에서 틀어놔요. 그리고 저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제 동영상에 어쨌든 잔잔하게 음악이 지금 깔리겠죠. 자, 요렇게 이제 설명은 거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다 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동영상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하고 요 라인을 하고 나서 요 라인하고 요 라인하고 다음에 또 할 때는 또 요 라인하고 그러면 여기가 훨씬 더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결로 메꿔져요. 그러니까 했으면 그 다음에 여기 할 자리잖아요. 그죠? 여기 하셔도 되고 여기 해도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계속 시작을 하면 요 라인들이 조금 예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줄 하고 아랫줄 한번 하고 윗줄 한번 하고 또 아랫줄 한번 하고 윗줄 한번 하고 자 그렇게 했을 때 뒤에 모양이 이렇게 건너져 버렸죠. 그죠? 근데 원래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저 정도는 그냥 쿨하게 건너뛰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얘를 채우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안내해 드릴 거는 수용성 심지에다가 술을 놓을 때는 얘를 가능하면 라인 안쪽으로 놓으세요. 라인 바깥쪽으로 계속 가지 말고 이 아우트라인 필링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그렇게 하는데도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뚱뚱하게 나와요. 근데 수용성 심지 도안보다 조금 안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안을 채울 때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렇게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분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제가 요 칸을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죠? 큰일이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